国境の長いトンネルを抜けると雪国であった。夜の底が白くなった。信号所に汽車が止まった。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조용한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이 어두워서 창문에는 내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기차의 앞쪽이 살짝 밝아지고 동시에 나를 비추던 어두운 창문에서 새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마주하는 느낌을 이 짧은 세 문장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인 설국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자 이 이야기의 첫 문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설국의 저자는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작가로 일본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누나, 조부모의 죽음을 차례로 겪으며 혼자 남은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은 섬세한 감성과 아름다운 문체가 특징입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현대문학에 융합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설국은 이러한 그의 섬세한 감성과 일본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잘 느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의 섬세한 감성은 인물 묘사에도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細く高い鼻が少し寂しいけれども、その下に小さくつぼんだ唇は誠に美しい昼の輪のように伸び縮みが滑らかで、黙っている時も動いているかのように感じたから、もしシワがあったり色が悪かったりすると不潔に見えるはずだが、そうではなく濡れ光っていた。目尻が上がりも下りもせず、わざとまっすぐに描いたような目は、どこかおかしいようながら、短い毛の生え詰まった下り気味の眉がそれを程よく包んでいた。少し中高の丸顔はまあ平凡な輪郭だが、白い陶器に薄紅を吐いたような皮膚で、首の付け根もまだ肉づいていないから、美人というよりも何よりも清潔だった。이 작품의 주된 등장인물은 시마무라라는 남자와 코마코라는 여자입니다. 시마무라는 고등 이민이라 직업이라 할 직업은 갖고 있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는 기혼 남성입니다. 도쿄에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죠. 코마코는 이 작품의 무대인 설국에서 게이샤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시마무라는 도쿄에 아내가 있으면서도 이 눈으로 뒤덮인 온천마을에 코마코를 만나러 옵니다. 언제까지 머물러야겠다는 기한도 두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마무라와 코마코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상황과 함께 격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차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시마무라는 아내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저 몸만 나누는 게이샤가 필요해서인지 코마코에게 깊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마코는 시마무라를 향한 사랑을 열정적으로 보여줍니다. 보통 이러한 설정에서 우리는 시마무라와 같은 인물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지만 시마무라가 열정적이고 순수한 코마코에게 자기도 모르게 끌림을 느끼기 때문인지 결말에 이르를수록 가슴이 먹먹하고 가끔 답답하고 그런데도 묘하게 차분한 느낌을 이 작품에서는 받게 됩니다. もう3時間も前のこと。島村は退屈紛れに左手の人差し指をいろいろに動かして眺めては、結局この指だけがこれから会いに行く女を生々しく覚えている。はっきり思い出そうと焦れば焦るほどつかみどころなくぼやけてゆく記憶の頼りなさのうちに、この指だけは女の感触で今も濡れていて、自分を遠くの女へ引き寄せるかのようだと不思議に思いながら、鼻につけて匂いを嗅いでみたりしたが、ふとその指で窓ガラスに線を引くと、そこに女の片目がはっきりと浮き出たのだった。시마무라는 이렇게 1년 전에 처음 본 코마코를 만나러 이 눈으로 뒤덮인 마을을 찾게 됩니다. 1년 전 그저 여행자일 뿐인 시마무라를 사랑하게 되고 또 관계를 맺어버린 코마코는 心の底で笑っているでしょ?
今笑ってなくってもきっと後で笑うわ. 라고 울고 맙니다. 하지만 시마무라는 1년 후인 현재 다시 만난 코마코에게 말합니다. 君はあの時ああ言っていたけれども、やっぱりあれは嘘だよ。そうでなければ誰が年の暮れにこんな寒いところへ来るものか。後でも笑いやしなかったよ. 왠지 서로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교차하지 못하는 쓸쓸함은 다음의 장면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辛いわね。あんたもう東京へ帰りなさい。辛いわ。と、コマコはこたつの上にそっと顔を伏せた。辛いとは、旅の人に深まりしていきそうな心細さであろうか。またはこういう時にぐっとこらえるやるせなさであろうか。女の心はもうそんなにまで来ているのかと、島村はしばらく黙り込んだ。もう帰んなさい。実は明日帰ろうかと思っている。あら、どうして帰るの？とコマコは目が覚めたように顔を起こした。いつまでいたって君はどうしてあげることも僕には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ぼーっと島村を見つめていたかと思うと、突然激しい口調で、それがいけないのよ、あんた。それがいけないのよ。あんた、私の気持ちわかる？わかるよ。わかるなら言ってごらんなさい。さあ言ってごらんなさい。とコマコは突然思い迫った声で突っかかってきた。それごらんなさい。言えやしないじゃないの。嘘ばっかり。あなたは贅沢に暮らしていい加減な人だわ。わかりゃしない。そうして声を沈ますと、悲しいわ、私がバカ。あんたもう明日帰んなさい。そう君のように問い詰めたって、はっきり言えるもんじゃない。何が言えないの？あんた、それがいけないのよ。とコマコはまだ術投げに声を詰まらせたが、じっと目をつぶると、自分というものを島村がなんとなく感じていてくれるんだろうかと、それは分かった素振りを見せて、一年に一度でいいからいらっしゃいね。私のここにいる間は、一年に一度、きっといらっしゃいね。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마무라는 코마코에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기까지 그들은 둘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起きなさい。起きてちょうだい。寒いよ、と島村は布団を抱え込んで、宿じゃもう起きてるのかい？知らないわ。裏から登ってきたのよ。裏から？杉林のところから駆け上ってきたのよ。そんな道があるの？道はないけれど近いわ。島村は驚いてコマコを見た。私が来たのを誰も知らないわ。お勝手に音がしてたけれど、玄関はまだ閉まってるんでしょう。君はまた早起きなんだね。夕べ寝れなかったのよ。時雨があったの知ってる？そう？あそこの熊沢が濡れてたの、それでなのね。帰るわね。おやすみなさいね。起きるよ。と島村は女の手を握ったまま、勢いよく寝床を出た。그러나 둘의 사이는 좁혀질락말락하죠. 시마무라가 しばらくしてぽつりと言った。君はいい子だね。どうして？どこがいいの？いい子だよ。そう？嫌な人ね。何を言ってるの？しっかりしてちょうだい。君はいい女だね。どういいの？いい女だよ。おかしな人。と肩がくすぐったそうに顔を隠したが、何と思ったか突然むくっと片肘を立てて首を上げると、それどういう意味？ねえ、何のこと？島村は驚いてコマコを見た。言ってちょうだい。それで通ってらしたの？あんた、私を笑ったのね。やっぱり笑ってらしたのね。真っ赤になって島村を睨みつけながら詰問するうちに、コマコは肩の激しい怒りに震えてきて、スーッと青ざめると涙をポロポロ落とした。島村は後を追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コマコに言われてみれば、十分心やましいものがあった。
코마코의 마음의 크기와 이제 부풀어가는 시마무라의 마음의 크기 차이가 여전히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후반부에 가면서 시마무라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이 코마코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他の男の子供を産んで母親になったコマコの姿が不意に浮かんできたりして、島村ははっとあたりを見回した。疲れているのかと思った。妻子の家へ帰るのも忘れたような長逗留だった。離れられないからでも別れともないからでもないが、コマコのしげしが会いに来るのを待つ癖になってしまっていた。동시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허무한 마음속에 들어오는 코마코를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코마코가 自分の中にはまり込んでくるのが島村には不可解だった。コマコのすべてが島村に通じてくるのに、島村の何もコマコには通じていそうにない。コマコが虚しい壁に突き当たる小玉に似た音を、島村は自分の胸の底に雪が降り積もるように聞いていた。このような島村のわがままはいつまでも続けられるものではなかった。그리고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을에는 불이 납니다. 코마코와 그 현장을 보면서 시마무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いつの間にやってきたのか、コマコが島村の手を握った。島村は振り向いたが黙っていた。コマコは火の方を見たままで、少し蒸気した生真面目な顔に炎の呼吸が揺らめいていた。島村の胸に激しいものがこみ上げてきた。コマコの眉は緩んで、喉は伸びていた。そこらに膣と手をやりそうになって、島村は指先が震えた。島村の手も温まっていたが、コマコの手はもっと熱かった。なぜか島村は別離が迫っているように感じた。그리고 이 소설은 이 화재 현장도 두 사람의 관계도 결론 지어지지 않은 채 그저 시마무라가 이별을 예감한 채 끝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감정에 복받쳐오른 장면은 네, あんた私をいい女だって言ったわね。言っちゃう人がなぜそんなこと言って教えとくの？コマコがかんざしをプスリプスリ片身に突き刺していたのを島村は思い出した。泣いたわ。家へ帰ってからも泣いたわ。あんたと離れるの怖いわ。だけどもう早く行っちゃいなさい。言われて泣いたこと私忘れないから。コマコの聞き違いでかえって女の体の底まで食い入った言葉を思うと島村は未練に締め付けられるようだったがにわかに火事現場の人声が聞こえてきた。그런데 만약 시마무라가 이 오해를 풀고 미련을 말로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마무라는 이미 가정이 있고 결국은 코마코를 더 이상 보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어차피 같은 엔딩이라면 불이 난 곳에서 갑자기 사람들 소리가 들려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게 된 이 장면이 코마코의 마음을 지켜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